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실외 공기만큼이나 실내 공기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이나 학교 등 실내 생활의 비중이 크게 높은 데 비해서 환기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실내 공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님 모시고 생활 속 실내 환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철 극심한 황사 또 미세먼지 때문에 나름 포근하지만 바깥 활동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내 공기질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환기를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깥에는 이제 황사나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심각한 이런 수준인 경우는 이제 자주 환기를 할 수도 없기 네. 때문에 또 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실내에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실내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는 한번 실험을 해본 결과에서도 드러났는데 네. 그 청소기에서 이제 빨아들인 후에 사이클론을 통과하면서 이게 또 충돌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쪼개지는, 그래서 청소 전과 청소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미세먼지가 청소 후에 오히려 한 6배 정도 늘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더 진공청소기를 돌린 다음에 더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공청소기의 내부를 잘 청소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연결 부위 같은 곳에 그 정말 빈틈이 없게 잘 메워줘야 되는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리를 할 때도 웬만하면 이렇게 바깥의 실외 공기질도 안 좋은 상태에서는 실내의 그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기를 못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굽거나 튀기는 이런 요리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청소할 때도 오히려 실내 공기의 어떤 이런 걸 이제 바닥에 가라앉히기 위해서 분무기를 좀 쓴다거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걸레질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리한 이후에 뭐 냄새를 제거한다고 해서 또 향이나 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할 텐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뭐 키즈 카페라든지 또 어린이집도 안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요? 아이들이 거의 뭐 하루 종일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네.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필요한데요. 네. 가뜩이나 이제 성인보다도 어린이들은 이런 미세먼지 흡착율이라든지 화학 물질 흡수율 이런 것이 훨씬 높고, 대신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약하고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그간의 어린이집 같은 이런 시설을 계속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했던 전문가들 설문을 해보니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어떻더라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 22% 정도만 괜찮은 편이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면, 실제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특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치단체장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질이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원인으로는 아동들이 이제 많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먼지, 그리고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환기가 부족한 네.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쪽에 뭐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실제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이 관리하는 분들이 관련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한 뭐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있어서 뭐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면 받겠냐라는 또 의사를 물어보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필요하다, 받겠다. 네. 이런 걸 보면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교육도 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이제 지난해 7월부터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공기질 관리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 등에 관한 뭐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일찌감치 시행은 되고 있어서 일정 규모 면적 이상의 그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 조사를 받아서 네. 그 결과를 이제 자치단체장에게 이제 그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99.8%가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그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그 이제 자치단체 같은 곳에서 다시 재조사나 재검사를 해보니까 적게는 20%에서 40%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그 시설주에서 돈을 주고 그 검사나 조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높은 네.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일종의 뭐 갑을 관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는 믿기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어서 오히려 이 관련법이 있지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이걸 정착시킬 수 있도록 네.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뭐 좋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 곳을 인증하는 이런 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 문제는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런 정보를 그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환기일 텐데요. 사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또 황사가 있는 날에는 환기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겨울만큼이나 봄에도 환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예,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곳에서 이제 권장하는 걸로는 하루 뭐 5번 이상을 환기해라. 특히 겨울철에는 뭐 또 오히려 온도를 낮추는 네. 그 난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작은 틈 정도만 열어서라도 해야 된다. 아니면 또 겨울철 같은 경우도 뭐 방의 온도를 완전히 높인 다음에 일시간 그 환기를 통해서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 배출을 도와야 된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환기 그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이 환기를 자주 하면 할수록 실제 실내 공기질은 관리가 되고 잘 개선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을 제외하고는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적당한 시간이 그 바깥 온도가 좀 높아지는 실내보다 네. 높아지는 그 9시에서 오후 8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자주 환기할 필요가 있고 물론 뭐 바깥 공기나 이런 것이 안 좋은 그래서 예보와 관련해서 뭐 우리가 기상청에 들어가 봐도 되고 여러 어플도 있기 때문에 바깥 실외 공기 질이 어떤지를 봐가면서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네. 실제로 그 요즘 같이 공기질이 안 좋은 실외에 공기질이 안 좋은 경우는 직접 바깥과 연결되지 않은 현관 문이라도 자주 열어서 그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내 공기가 깨끗하려면 먼저 외부 공기가 깨끗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 오염원 차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기 오염이 심각한 대도시는 오염된 대기가 유입돼서 이 실내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대기와 실내 공기의 병행 관리가 무척 필요한 실정인데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 되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